와룡공추입니다. 자, 오늘 12월 19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신호라고 할까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준이 왜 지금 현재 매파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연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바람을 보이고 있는지, 앞으로 보일 것인지, 이런 부분 관련한 얘기들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결정적으로 1800포인트 일단 이탈했습니다. 일시적인 이탈로 보고 있고요. 다시 복귀를 오늘 뭐 내일 해가지고 이번 주 복귀를 할 거라고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이날 금요일 날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고 대규모 이 만기가 도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금 자체 규모가 뭐 5조 이상 그 만기가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변동성 때문에 조금은 좀 아쉬운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12월 PMI가 발표가 됐는데,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다 상당히 크게 컨센에 못 미치면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팬데믹 이후에 이 둔화되는 속도가 가장 빠른 어떤 속도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좀 크게 만들었던 이 신호를 보였습니다. 뭐 신규 주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재고 이런 것들이 감소를 했고요. 수출도 역시 좀 감소를 했습니다. 신규 수출 주문이 감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해서 지금 가파르게 나오는 지표들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굉장히 매파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몇몇 분들 발언이 있었는데, 일단 연준의 서열 3위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가 이 조금 강경한 발언을 좀 하셨어요. 일단 이번 점도표에 5%에서 5.5% 사이, 대부분 지금 여기에 다 찍혔으니까 연준 위원들 4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5에서 5.5 사이에 찍었죠. 그리고 제일 많이 찍힌 게 5.25까지, 5에서 5.25까지가 가장 많이 찍혔고요. 했는데 요 정도의 범위로 보고 있는 이 최종 금리의 수준은 내가 볼 때는 충분히 2%로 인플레를 우리 연준의 최종 목표인 2%로 돌리는 데 있어서 충분히 제약적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25에서 5.5까지도 일단은 봐야 해라고 하는 부분, 지금 최근에 시장의 하락이 지금 이 부분을 조금 반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만에 하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인플레가 제대로 꺾이는 속도가 나오지 않으면서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올릴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6%에서 7%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이건 과잉이라고 생각을 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단 볼 수 있는 건 요게 가장 기본 메인, 그러니까 윌리엄스 총재가 보는 입장에서는 5에서 5.5 사이, 혹시나 5.75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정도기 때문에 상당히 매파적인 겁니다. 상당히 매파적인 얘기인데, 근데 안에 내용으로 좀 딱 뜯어서 들어가 보면요. 앞으로는 지금 뭐 물론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항상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특히나 더 실질 금리가 매우 중요할 거야. 실질 금리가 매우 중요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실질 금리라는 게, 이제 정책 금리, 연준의 지금 정책 금리, 연준이 만들고 있는 금리 있죠. 이 정책 금리에서 근원 PCE를 빼면 약 한 1.5% 정도 나오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한 힌트가 되는 거죠. 굉장한 힌트입니다. 자, 정책 금리가 얼마가 되어야, 그리고 근원 PCE가 얼마가 되어야 1.5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놓고 보면요. 요건 지금 결정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의존적인 거잖아요. 최종값은, 결론의 값은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결정하는, 최종 금리를 결정하는 지표는 근원 PCE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뜯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근원 PCE가 지난달 5%였습니다. 지난달 5%였으니까 사실은 7.5까지 지금 갔어야 되는 상황이 6.5까지 갔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금리는 4.5입니다. 상단이 4.5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달 4.6을 지금 보고 있죠. 요번 주 금요일 날 나올 겁니다. 4.6%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년 말 최종 금리는 대략적으로 3%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3.0 내지는 3.1%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 최종 금리가 중간에 최종 금리를 올려놓고 홀드를 하겠지만 금년 말에 내년 말이죠. 내년 말에 최종 금리는 요거에서 1.5% 정도를 올리면 4.5%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러면 지금 현재가 4.5니까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지금 이번 달, 그러니까 11월 달 4.6이 나온다면 여기다 1.5를 보태면 6.1이 나오는 거거든요. 6.1이 나오는데 그 다음 달 내년 1월 달에 또 꺾일 거란 말이죠.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꺾여 나간다라고 해서 연준이 얘기하는 대로 근원 PCE가 금년 말에 내년 말에 3.0 정도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면 얘는 4.5까지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적이겠다. 그렇다면 연준이 내년 한 해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시장이 계속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야, 니네가 지금 얘기한 대로 놓고 보면 이거 4.5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5든 5.25든 5.5든 얼마를 올렸다 하더라도 금년 말에는 4.5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 금년 안에 금리 인하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왜 겉으로 안 한다고 얘기를 해? 시장이 이것 때문에 국채금리도 같이 떨어진 상황. 국채금리와 주가는 원래 지수는 반대 방향으로, 역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한데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12월 이번 달 들어와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하나 있겠고요. 앞으로 그렇다면 근원 PC 매우 중요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현재 인플레가 안 꺾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서비스업 쪽에서의 물가, 그리고 임금, 그리고 아주 강한 고용이다.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이 지표, 경제 지표들은 CPI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워낙 비중이 높은 애니까 그동안 워낙 비중이 높고 중요한 애인데 더 중요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다시 원래대로 중요한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앞으로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다. 얘 꺾여야 되고 얘 꺾여야 되고요. 얘도 둔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얘도 깨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이걸 가지고 보면 최근 요번 FOMC 이후에 애널리스트들이 배드 뉴스 이즈 배드로 가는 구간으로 이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꺾여야만 지표가 잡힐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꺾으려면 경기가 침체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경기가 더 안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기 침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 침체에 조금 더 방점을 연준이 찍을 걸로 본다면 경기 침체의 우려를 높이는 지표들은 안 좋게 시장에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건데, 글쎄요. 일단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 쪽에 방점을 점차적으로 더 찍을 거니까 결국 글로 갈 겁니다. 글로 갈 건데 당장은 일단 요게 조금 더 깨져야만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이다. 여기로 넘어가기 전 단계가 요거다.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제가 해석했던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역시도 노동시장이 지금 균형을 잃고 있다. 즉 노동 수요가 워낙 많은데 공급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임금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그 부분 때문에 고용이 깨져야 된다. 일단 그 부분 조금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낙관적인지 이해할 수 없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종 금리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종 금리에 도달하고 나면 한 11개월 정도는 홀드를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데일리 총재의 말대로 한다면 한 내년 그러니까 2024년 한 4월부터 금리 인하가 가능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연준이 인플레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아직 상방 리스크가 많이 남아있다. 연준이 지금 찍었던 중앙값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5.1% 지금 찍혀 있는 생각, 5에서 5.25를 찍은 거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5.25에서 5.5까지도 지금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연준이 지금 이렇게 매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냐? 지난달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연준 입장에서 아직 인플레가 지금 꺾이고 있는 방향은 좋은데 아직까지 더 꺾여야 되잖아요. 절대 수치가 많이 높단 말이에요. 이 인플레가 앞으로 더 많이 꺾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또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빠르게 홀드한다라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둘기적 얘기를 미리 해버리게 되면 시장은 항상 선반영하잖아요. 하니까 이거 꺾여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조금 비둘기적인 그 뒷얘기를 조금 하다 보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지수도 올라갈 거고 기대 인플레도 올라갈 거고 이런 것들 올라가기 시작하면 결국 인플레 못 잡아. 그러면 고인플레, 예를 들어 3%, 4%대의 고인플레를 결국은 받아들이고 고착화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연준의 바람은 의도는 지금 당장은 눌러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눌러야 돼. 그렇다고 너무 많이 눌리면 안 돼요. 이제는. 일전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계속 눌러야 돼 였는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에서는 더 많이 눌리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이 밑으로 내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구간에 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 구간을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지점, 요 지점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 오기 전에 지표들은 정상적으로 내려와야 되고 경기 완전 침체로 빠지기 전에 돌려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지금 이제부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초입이다 보니까 눌러야 된다. 인플레 더 꺾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매파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장이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말에는 4.5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 얘기를 언급을 해놓고 안 내린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뭐가 맞을지,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맞을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연준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주가가 떨어져도 너무 많이 올라도 안 되는 상황이다. 적당하게 조절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 이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혹시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연준 위원들 비둘기적 얘기로 바로 선회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약간. 왜?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반영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크게 반영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일단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게 될 PCE 같은 경우가요. 헤드라인은 5.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5.5%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난달에 6%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듯이 4.6을 보고 있습니다. 4.6을 보고 있는데 지난달 5%였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꺾여주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아마도 더욱더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로 조금씩 반응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연준은 계속해서 그걸 더 눌러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아까 윌리엄스 총재의 제가 1.5%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놓고 보면 민간 전문 지금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일부 증권사들 쪽에서 내년 2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일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 볼 수 있겠죠. 그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는 5.25까지로 보는 게 맞고요. 그 이상을 자꾸 지금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요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적당하게 아마 조절이 될 걸로 향후에는 조절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내려가는 것도 시장에서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1,500포인트, 1,550포인트 여기까지는 글쎄요, 뭐 순간적으로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내린 것만 해도 지금 사실은 조금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연준의 의도하고도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오늘 내일 정도에서 반등 나오면서 다시 이 위로 올려주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런 정도의 흐름 예상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 일단 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 오늘 보합권 전후 출발을 예상을 했었는데 코스피는 약보합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 출발을 했습니다. 시장 출발 이후에 한 차례 살짝 눌림이 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살짝 반등 이러면서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조금 개선세를 보이면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후에 약간씩 눌림이 좀 나왔었죠. 약간 눌림이 나오면서 이게 조금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약간 좀 둔화되다 보니까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무방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 오늘 양전환까지 기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반등 나와야 될 걸로 보고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현재 코스닥은 반등이 제법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지금 보합권 근처까지 지금 올려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요거 올라오는 흐름이 외국인들 선물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그런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정말 거의 말랐습니다. 거의 진짜 가뭄에 땅 쩍쩍 갈라지듯이 거래 대금 자체가 엄청나게 말라 있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 가지고도 지금 지수를 크게 변동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래 대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좀 불안정한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시장이 아직까지 이게 지금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정적인 흐름의 느낌이 안 든다라는 게 거래 대금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거래 대금이 워낙 적은 거는 미국 시장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 글로벌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때문에 적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구간상 흐름이 지금 현재 흐름이 보면 연말로 접어들면서 방향이 안 나오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그러지 않아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흐름이다라고 하는 걸 뭐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원래도 거래 대금은 조금 줄어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적습니다, 지금. 최근 우리 시장 뭐 엄청나게 지금 적은 상황인데 이 부분이 뭐 저는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금투세 문제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정부 쪽에서도 증권사들에다가 유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쪽으로 내년에 부과된다라는 쪽으로 알림 공지 날리지 마라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유예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긴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대주주 요건인데요. 지금 10억에서 20억 얘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정말 너무 안타까운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부분이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제외하고요. 재작년까지 항상 연말에는 많이 눌렸습니다. 지수가. 항상 연말에는 눌렸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2020년, 2019년 요 월봉이죠. 월봉이죠. 예. 자, 2019년 12월 달에는 한 달 올라왔습니다. 12월 달에는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워낙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요때도 지금 떨어졌었죠. 10월, 11월, 12월 떨어졌었죠. 그 다음에 요때도 떨어졌죠. 올라가다가 떨어졌죠. 항상 11월, 12월에 떨어지고 연초에 올라와요. 왜? 이 현상이 왜 이렇게 자꾸 매년 반복이 됐냐면 대주주 요건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존에 100억이었던
뭐 250억이었던 대주주 요건 때문에 자꾸 줄어들었잖아요. 매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대주주 요건 때문에 연말에는 일단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물량을 털어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빠졌다가 연초에 다시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요번 달은 그런 부분들이 좀 적죠. 왜? 그 전에 이미 올 초부터 계속해서 금투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요. 금투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억 자체에 어느 정도 이 기준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팔 사람들 어느 정도는 팔았고요. 일부 그래도 금투세 유예되겠지, 이거 시행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일부 포트에서 일부 약간 정도 20억 30억 위로 이 상향시켜 놓고 아직까지 포트를 맞춰 놓은 그런 물량들이 일부 조금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상황에서 이게 10억에서 20억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10억을 보고 만약에 10억이 된다라고 한다면 10억을 계산을 하고 빠져나갔던 금액은 못 들어와요. 들어온다 하더라도 얼마 못 들어오겠죠. 왜? 나중에 다시 또 나가야 될 금액이니까. 20억으로 한다라 그러면 10억치 정도의 물량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겠죠. 뭐 10억보다는 훨씬 낫겠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되면 거래대금 계속 줄어들면서 외국인들 장난치기 아주 좋은 시장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개인 기관이나 개인의 자금이 많이 늘어나야 외국인의 대항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우리 스스로 제도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외국 자본에 잠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뭐 그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건 유예가 일단은 확실히 돼야 되는 부분인데 법인세 부분이 지금 아직 좀 남아 있어서 뭐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연말까지 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유예가 된다라고 보고 10억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결정이 좀 돼주면 좋겠습니다. 한 30억, 50억이라도 만족스럽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로라도 돼주면 시장의 거래 대금이라도 조금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2340포인트 일단 저점 지지 테스트를 하고 양봉으로 돌린 상태인데 오늘 양전환까지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고점을 조금 더 넘기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와주는 흐름, 이 윗골이라도 살짝 좀 달아주는 흐름, 그 정도라도 좀 나와주면 내일 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단 그 부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아침에 뉴스들 올려드렸던 부분들 잘 보시면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중국 쪽에서 이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가지고 지금 비대면 교육한다라는 쪽 얘기들 많이 나왔죠. 등교 직접 하지 않고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하겠다 학교들도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재택근무, 네트워크 통합 관련 섹터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웹툰, 영상 컨텐츠, 영화 재벌집 막내 아들 영향이 조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 뭐 스카이캐슬의 이 시청률을 넘어섰다라고 하죠. 굉장히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기에 이제 로봇 관련 섹터들도 움직임들이 좀 괜찮은데 이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로보로보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로보로보가 비대면 교육하고 또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로봇 섹터들도 같이 조금씩 올라오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섹터들 오늘 조금 괜찮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섹터들도 조금 괜찮고요. 반면 지금 IRA에서 조금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못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섹터,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지금 좋지 못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제, 진단키트 관련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좀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지난주에 강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지금 이틀째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HMM, SK 하이닉스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와야 해요. 이건 삼성전자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뻐서 좋아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증시를 위해서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즉 반도체 섹터들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발표가 되게 될 마이크론의 실적도 중요합니다.
그다음 매도 상위 쪽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JYP 엔터 정도 매수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휴마시스, CJ ENM, 삼강 MNT, 오스템 임플란트, 청담 글로벌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부분을 기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흐름은 큰 틀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조금 바쁜 이 일정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 시간을 좀 빼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번 주이거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라이브를 한번 좀 더 해가지고 조금 더 수정된 부분, 약간씩 수정된 부분, 작은 부분에서 수정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따로 좀 언급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